오늘은 고시원이 아니라 다른 흥미로운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객실이 17개로 이루어진 모텔입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총 투자금이 3억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텔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숙박시설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의 포지션이 낮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텔에 총 3억이라는 투자금 안에는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해서 총 3억입니다. 고시원이 아니라 이번에 왜 모텔을 가져오셨어요? 고시원도 좋지만 고시원의 보증금이랑 권리금, 총 투자금 대비해서 모텔은요 수익률이 비슷한 거예요. 수익률이 비슷하지만 고시원의 수익률은 우리가 월 뽑을 수 있는 금액에 상방이 닫혀 있다면 모텔은요 월로 뽑아도 되고 2주 단위, 1주 단위, 하루하루, 그러니까 모든 게 합법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요일을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 수익률에 상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순수익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에서 2분 거리예요. 보통 숙박시설은요 상업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보통 역이랑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시원 스테이로 운영을 하든 주 단위, 일 단위로 영업을 하든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텔 인테리어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모텔이고요. 이쪽이 인포메이션이에요. 여기 인포메이션도 전부 다 철거를 하셨고 계단에 장판 아니면 데코 타일 요거까지도 다 철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쁘게 카페 타일이나 아니면 데코 타일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요. 여기 대표님이 콩자갈 가신대요. 우리가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작은 콩자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공을 하실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비싼 만큼 또 예뻐요. 에어컨도 다 당연하죠. 모텔은요 공용 에어컨을 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개별 에어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침대는 철거를 하지 않으셨고 뭐든 딱 심플하게 갖춰놓은 그런 모텔이에요. 다른 거 철거하시느라고 TV를 빼놓으셨고요. 요즘에 화장대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 화장실도 왜 우리 고시원 화장실 보면 유리 파티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기존의 상가를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 고시원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구조도 엉망이에요. 여기 모텔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유리도 커, 다 커. 여기 세면대는 좀 낫네. 고시원은 보통 실크 벽지나 방수 벽지로 해서 천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여기는 리빙보드로 해서 싹 마무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훌륭하지만 여기 인테리어가 가미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실료, 숙박 요금 훨씬 더 쭉 올라가겠죠? 찐 상업지역입니다.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하고 막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은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지금은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 상태인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를 예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모텔에 갤럭시 장, 창문을 가리는 갤럭시 장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필름으로 해서 화이트 톤으로 필름 작업이랑 벽지, 바닥 요것만 해줘도 색이 완전히 바뀌고요. 되게 심플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에가 큰 방등이나 직부등이 아닌 3인치나 5인치 다운라이트로 해서 쫙쫙쫙쫙 이렇게 조명도 넣어줄 거예요.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공간을 예쁘게 꾸며두면 이 방은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층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층으로 왔어요. 와우, 여기는 T5 조명이 초록 색깔, 빨간 색깔 불이 같이 켜져 있어. 결국엔 빼는 거죠? 그럼요. 이 지금 색깔 조명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싹 뺀 다음 같은 T5 길이의 전등을요 주백색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이 방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모텔이라서 카드키를 꽂아야 돼. 켜졌어. 침대도 다 철거를 한 상태예요.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고시원은 다중이용 시설이에요. 보통 한 객실당, 한 호실당 한 명씩 입실을 하거든요. 모텔은 어때요?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2인을 기준으로 만든 숙박시설인 거예요. 2명 기준으로 해서 입실료를 측정을 했을 때 주변 프리미엄 고시원의 1인 1실 요금보다도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원의 원룸은 어때요? 문 열면 바로 침대가 있고요. 바로 화장실이 보여요. 하지만 모텔은 방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바닥 타일도 너무 예쁜 걸로 잘 해놓으셨네요. 요거는 안 바꿔도 되겠다. 와, 공간 보세요,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고시원 원룸 같은 경우에는 2평 전후 정도 돼요, 사이즈가. 여기는 모텔이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한 4평에서 우기면 5평까지도 나와요. 침대 놓고 책상이나 화장대 하나 놓고요. 행거까지 해서 온전한 원룸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PD님, 여기에도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주방이요. 주방이 없고 그다음에 세탁실이 없어요. 그거는 공용 공간으로 따로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인데요. 타일이 깨끗해서 여기 사이사이에 매지 청소만 하던가 아니면 매지를 파서 다시 새로 넣거나 아니면 실리콘 작업만 해도 깨끗한 공간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옥상 가기 전에 2개 문이 있네요. 써있진 않지만 짜잔! 에어컨도 달려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모텔이나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매일 청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일 청소해주시는 이모님 혹은 침대에 시트를 갈아주시는 반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공간 같아요. 천장도 낮고 과거에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지금은 창고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의 화장실이 옆에겠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를 열어보면 맞네요. 화장실. 예전에 여기를 화장실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이랑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볼게요. 밖이다, 밖. 이 공간도 탐나네요. 이 공간까지 아낌없이 쓰신다면 더 입실료라던가 숙박료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넓어서 타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빈백 한 2-3개 넣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1층부터 4층 그리고 옥상까지 모두 다 투어를 해봤는데요. 고시원의 현금 흐름도 매우 좋지만 모텔 수익형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 또 하나의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고시원처럼 모텔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오토 또는 반무인화로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가 에너지만 있다면 주 단위 1단위로 해서 빼면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가요. 내 상황에 맞춰서 모텔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고 방법이 많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나중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서울의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고요. 여기 지금 비포 모습이지만 애프터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인테리어가 끝난 뒤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또 담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